요즘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료가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가맹점과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배달앱 운영 플랫폼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많다 보니 많은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사업에는 지난 2년 동안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됐지만 이용률은 매우 떨어져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대구 문화방송이 마련한 공공배달앱 대구로 점검 기획보도 오늘 첫 순서로 신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간 매출 가운데 대구로를 통한 주문은 2건에 불과합니다. 대구로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는 배민이 한 90이면 대구로 5, 그다음에 뭐 여기요 5 이렇게 안 들어와요. 취재진이 주변 7곳의 음식점들을 확인한 결과 대구로를 통한 주문은 전체 배달 주문 가운데 평균 5% 수준이었습니다. 가맹점에서 내는 중개 수수료가 2%로 민간 배달앱보다 70% 이상 싸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다 보니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왜 대구로를 외면하는 것일까? 민간 배달앱들은 가격 할인 쿠폰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쿠폰 제공이 드는 비용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높은 중개 수수료 등에서 나온 수익으로 충당하며 이용자를 늘리는 겁니다. 낮은 중개 수수료로 가맹점을 모으는 대구로는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할인 행사 등을 위해 대구시로부터 절반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예산 지원이 있으면 이용이 다소 늘다가도 예산이 바닥나고 할인 행사마저 못할 때는 이용자가 급감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구로는 거의 안 와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이 지금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대구로는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꾸준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구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렵게 깔아놔도 내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그걸 안 해요. 대구로도 구독 같은 거 그런 걸 해야죠. 배민하고 똑같이 가야죠. 잘 되는 회사를 보고 자꾸 따라를 해야죠. 대구시는 대구로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회원 가입 쿠폰과 재주문 쿠폰, 행복페이 할인 등의 명목으로 60억 4,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협약했던 22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중소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배민 같은 공격을 갖다 상대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개별적이긴 하지만 내년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로가 공공 배달 앱으로 개발됐지만 플랫폼 소유권은 대구시가 아닌 민간업체에 있습니다.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무턱대고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특정 플랫폼 회사의 기업 가치만 키워준다는 특혜 논란 때문입니다. 이미 특혜받을 수 있다. 그걸로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실제적으로는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대구형 공공 배달 앱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규모만 커졌지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에게 와닿는 혜택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형 공공 배달앱인 대구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로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정작 중소상인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 공공 배달앱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로를 음식 배달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 확장이지만 공모 절차도 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형 공공 배달 앱인 대구로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뒤인 작년 10월 말 대구시는 대구로를 전통시장 장보기와 꽃배달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까지 넓히는 등 시민생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업체와 계약한 대구로 운영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대폭 넓힌 겁니다. 투명한 진행을 위해 공모 절차를 거치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대구시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공모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택시 앱 대구로 등과 같은 사업 확장은 특혜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건 결국 특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민을 위한다고 앞에서 대구라는 이름을 내어걸고 공익선을 내걸고 특혜하고 있다 지금. 그럼 그 이유는 뭐냐고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대구시는 다른 시의원들을 설득해 사업 예산을 승인받고 지난해 12월 대구로 택시 앱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대구 택시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지원한 예산은 14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처음에 배달앱 대구로 그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기득권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한 것과 다름없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혜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를 중단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대구로페이를 발행했습니다. 할인폭이 큰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구로를 통해야 합니다.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편하다는 대구시 의회의 반발이 일자 대구시는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 이전처럼 선불 충전 카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된 디지털 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 앱 활성화를 위해 대구로페이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행복페이 가입자는 77만 명, 대구로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48만 명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대구페이로 전환하면서 대구로 가입자는 단순 계산으로 약 30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이 신규 가입자에게 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로는 30억 원을 쓰지 않고도 30만 명의 가입자를 더 확보하는 셈입니다. 특혜가 의심되지만 대구로 운영회사 측은 처음부터 사업 확장을 계획했다며 부인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배달앱을 시작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퀵이나 대리, 택시, 그외 각종 문화 콘텐츠로 인한 생활 편의 플랫폼을 나간다고 사업 제한상에 명시를 했고요. 대구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운영 형태가 달라 공모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라든가 개발 같은 경우는 다 인성에서 하고 저희는 홍보비만 지원하고 있는 형태라서. 그러나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도 대구시처럼 홍보비만 지원하는 등 같은 운영 형태지만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된다면 아마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기준 배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해서 향후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시민생활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것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와 운영업체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에 대한 대구시의 특혜 의혹 그제 보도해드렸습니다. 특이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대구로를 운영하는 회사인 인성데이터가 지난해 기업 분할을 통해 대대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로 운영 사업은 신설 법인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구로 사업이 민간 운영업체의 지분 매각에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로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2001년 4월 대구에서 설립됐습니다. 국내 1위 배달 대행 플랫폼인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과 오토바이 렌트 사업을 하는 바이크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대구시와 대구로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성데이터는 대대적인 지배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먼저 로지올을 흡수 합병한 뒤 다시 하나의 회사를 두 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나누는 인적 분할을 해 똑같은 이름의 신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대구로 운영권은 이때 기존 인성데이터에서 새로 생긴 인성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회사 이름은 같지만 다른 회사로 대구로 사업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기존 인성데이터는 바이크뱅크로 흡수합병됐습니다. 인성데이터는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의 기업 분할을 한 것일까?
기업 분할은 특정 사업 부문 매각이나 지배 구조 개선, 기업 가치 재평가, 업종 전문화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전 3년간 물적 분할로 기업 분할한 123개 상장사 중 약 94%인 116개 회사의 목적이 매각으로 추정됐습니다. 생성된 법인이 기존 법인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들이나 관계인들의 눈을 좀 속여서 매각하고 싶다 이런 의중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성데이터 측은 원활한 의사결정과 투자자들의 요청 때문에 회사를 수평적 관계로 분할한 것이며 매각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사들이 요청해가 지분 구조 개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를 좀 합병 분할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영속성이 이끌어진 게 아니고 제가 모기업으로 일찍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 결정사에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인성데이터 측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기존 인성데이터가 대구로 운영사업자가 되기 전인 2020년 4월에도 매각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회사들을 포함해 4천억 원의 매물로 내놓았고 네이버와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배달앱 진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말 그대로 배민처럼 이제 주문 앱을 하는 거고, 저희들 이제 생각대로 쪽은 이제 배송 담당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협약은 됐었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잠시 이슈가 있어서 이제 스톱했던 거고. 매각은 무산됐지만 네이버는 인성데이터의 지분 10%를 400억 원의 상환전환 우선주 등의 방법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역시 배달앱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었던 신한금융그룹이 10.5%를 400억 원에 같은 방식으로 매입했습니다. 지분 매입을 한 기업들은 공교롭게도 배달앱 시장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미용실과 음식점, 펜션 등 중소상공인들을 겨냥한 N배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운영하는 양상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전체건 부분이건 간에 지분 매각의 의도가 굉장히 강하고, 소상공인들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사업이 자칫 예산만 쓰고 민간 운영업체의 지분 매각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 사업이 자칫 예산만 쓴 채 민간 운영업체 매각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구로 운영업체와 대구시가 맺은 업무 협약을 들여다보니 다른 자치단체들과 달리 민간 운영업체에 매우 유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대구로 운영업체가 협약을 어기고 신설 법인에게 사업권을 넘기는데도 대구시가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로 운영업체가 2021년 3월 대구시와 맺은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운영 업무 협약서입니다. 운영업체가 본사를 대구 이외 지역으로 옮기거나 협약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만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등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운영업체의 활동이 협약 내용과 맞지 않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했지만 대구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이 거의 없거든요. 한 1억, 2억짜리 땅 살 때도 그거보다 더 많은 해지 사유를 놔두는데 거의 천재지변과 같은 이상이 아니면은 해지가 안 되도록. 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다른 자치단체들과 다르게 대구로 운영회사의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운영업체가 최대 주주가 되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설 법인의 사업권을 넘겨주는 조항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애초에 만들지 않는 조항이죠. 그런데 그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물적이나 인적 분할을 염두에 두고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터는 서비스 개시 1년 뒤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분할로 생긴 같은 이름의 신설법인인 인성데이터에게 대구로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기존 인성데이터는 자회사인 바이크뱅크에 흡수 합병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기존 인성데이터가 협약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협약서에는 서비스 사업자인 기존 인성데이터가 신설법인의 대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인성데이터의 대주주인 황모 씨가 신설법인의 대주주입니다. 인성데이터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업 자체를 그대로 인성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배달 대행하고 바이크 렌트 쪽은 이제 법인 분리해서 그쪽에서 사고하는 걸 그렇게 분할을 한 거고요.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신설법인이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승계한다고 하지만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신설된 인성 데이터는 모든 권리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바이크뱅크가 모든 의무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크뱅크가 뭐 없어진다거나 책임이 없어지는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기존 인성데이터는 대구로 운영사가 되기 1년 전인 2020년 네이버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독립된 회사들로 나누는 인적 분할로 지분을 매각하기가 더욱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구시가 기존 인성데이터에게 협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면 인적 분할은 불가능했습니다. 대구시의 특혜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대구시는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대변인 씨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시 아직 그 시대 관련해서는 좀 기조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취재도 아니고 우리가 발언권 드리려고 우리가 한 네,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대구로 운영 업무 협약 위반 행위까지 눈감아주면서 왜 운영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지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집중점검 기획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로는 배달앱에서 시작해 시민 생활 플랫폼으로 확대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협약서를 보면 대구시가 운영업체를 대놓고 밀어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분리하거나 수상한 조항들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구축과 운영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체결한 업무 협약서를 보면 특이한 점이 확인됩니다. 협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건 충분히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관련 사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일방적으로 대구시에 불리한 조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상한 조항은 또 있습니다. 대구로 운영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시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안전판을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운영회사가 대구로 플랫폼을 매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사람이라면 우선 매수권이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업체는 언젠가는 이 사업을 매각을 할 것이고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출범한 2021년 대구시는 이미 운영회사가 대구로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신설법인의 대주주가 기존 운영회사인 경우 대구시의 사전 승인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공공배달앱 협약에는 없는 이례적인 특혜 조항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올해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협약을 하면서 사전 승인 조항을 아예 없애고 시에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운영업체가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데 법적인 걸림돌을 다 걷어낸 셈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인성데이터가 맺은 시민생활종합 플랫폼 대구로 업무 협약은 회사의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 승인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사전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규정, 그러니까 협약서의 어떤 그런 내용에도 명확히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로 운영사인 옛 인성데이터는 운영자가 되기 1년 전인 2020년 네이버와 매각 협상을 벌였고 지분 10%를 40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분할로 같은 이름의 신설법인인 인성데이터에게 대구로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특정인에게 매각이 됐을 때 이익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키울 때 대구시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큰 판짜기라고 보입니다. 인성데이터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자신들은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처음에 이제 투자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하고도 같이 하려고. 근데 그 뒤로 비즈니스적으로는 잘 안 엮여가지고 네이버가 이제 생각대로 저희 투자했던 이유가 네이버 장보기 있지 않습니까? 장보기를 좀 활성화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대구시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보다 취재진이 협약서를 확보한 경위를 묻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협약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드린 적은 없지 싶은데. 네, 저희 취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네,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요. 대구로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사업 특혜 의혹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특혜 의혹, 논란의 중심에는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가 있습니다. 대구로 운영업체를 공모할 당시 대구시 책임자가 인성데이터 전 감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대구시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했는데요. 대구시는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습니다.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0년 7월 대구시는 대구형 배달 플랫폼 실무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서비스 사업자 공모에 나섰고 12월 인성데이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공모 업무를 전담한 곳은 대구시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였습니다. 센터장을 맡고 있던 경북대학교 모 교수는 대구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대구로 사업 공모를 하기 불과 7개월 전까지 인성데이터에 감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해당 교수는 잘 아는 사이인 인성데이터 대표의 부탁으로 감사를 맡았을 뿐이며 공정하게 일 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당도 받은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성데이터 뭐 그 나중에 저도 이제 감사 그게 문제가 될 줄 사실 아무도 몰랐던 거는 이제 우리가 뽑는 것도 뭐 심사위원도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뽑는데 그거를 뭐 저희인데 문제 삼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 없더라고요. 공공배달앱 대구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불공정 시비가 일었는데도 대구시는 해당 교수가 심사위원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없다면서 인성데이터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시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는 대구로 사업 내용과 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 지표 등 공모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특히 평가 지표 가운데 배달 대행 플랫폼 국내 1위 운영사를 자회사로 둔 인성데이터에게 유리한 배송기사 지원 계획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공모 당시 대구에 본사를 둔 국내 공공배달앱 선두주자인 한 업체도 지원했지만 하위권 성적으로 탈락했습니다. 배달앱 운영 경험이 없던 인성데이터는 이 업체 등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래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약간의 어떤 그런 이 시간 차이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뭐 감사를 지났다라고 얘기하면 명확하게 이해 당사자인 거고.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7일 대구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평가 지표와 항목별 배점, 심사위원 후보자와 심사위원 명단, 제안서 채점 결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기업 이름하고 그 기업이 제출한 그 사업에 대해서 이 몇 점 줬다 하는 게 어떻게 이게 기업의 경영상, 즉 경영상에 비밀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로 사업자 선정 이전 다른 공모나 평가 때는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점수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이고요. 그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되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취재진이 공공배달앱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불공정한 의혹이 있다면서 설명을 요구하자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에 따라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가 대구로 운영업체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시가 대구로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대구로페이 전환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3일부터 기존 지역 화폐인 대구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전환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만 희망자에 한해 이전처럼 선불 충전식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로 바뀐 지 6주가 지난 지금 시민들의 이용에는 불편은 없을까? 수송구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대구로페이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삼성페이를 쓸 수 있는 휴대폰을 가진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삼성페이 하는 경우는 아니 대구로페이를 여기다 찍어서 딱 넘어가면 되거든요. 폰으로 주시면 하긴 했는데 QR 코드는 모르겠어요. 부근에 있는 다른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은 안 되죠? 삼성페이만 된다 그래요? 이전 대구행복페이는 선불 충전카드와 삼성페이, QR코드 결제 등 결제 수단이 다양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로페이로 전환한 지금은 이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선불 충전카드는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동네 조그마한 슈퍼 이런 데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같이 이걸 왜 멀쩡한 행복페이를 없애고 이렇게 골탕먹이느냐. 삼성페이를 쓸 수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모바일 사용에 미숙한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가 이거 나중에 핸드폰 못 만지는데 너는 했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 핸드폰 잘 만지는 사람한테. 대구로페이 사용이 이처럼 불편하고 사용률도 낮은 것은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맹점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선불 충전카드 대신 모바일로만 대구로페이를 무리 없이 사용하게 하려면 약 15만 개의 가맹점들이 QR코드 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7월 현재 가맹점의 5% 미만이 QR코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로페이 사용 금액은 예상보다 매우 적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로페이로 전환한 지난달 3일부터 7월 한 달간 사용 금액은 328억 7,600만 원으로 충전 금액의 43.6%에 그쳤습니다. 반면 대구행복페이는 올해 설 특판에서 600억 원어치가 나흘 만에 다 팔렸고 전액 사용됐습니다. 대구시가 대구로페이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런 문제를 걱정해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무시됐습니다. 변화된 디지털 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 앱 활성화를 위해 대구로페이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로 앱 활성화를 이유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구로페이 전환을 강행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홍준표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를 달면서 우리도 사업 설명서가 올라오고 예산 편성이 된 거죠. 대구시는 대구로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터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